네, 안녕하세요. 완성도의 그 최종 발표를 맡은 황지환입니다. 저희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15, 16주차에 하드웨어의 이제 최종 정리를 하고 발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업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제품은 이제 티처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분리수거품 선별장에서 분리수거 가능한 것과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것을 선별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저희 15, 16주차에 각 부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부품을 각각 어디다가 설정을 할지 이제 위치를 계속 선정하지 못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마무리로 하면서 이제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부품의 위치를 다 선정을 하였고, 그래서 지지대를 제작해서 토대와 접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가 이제 좀 모터 축이 흔들린다거나 벨트가 좀 탈선을 계속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자잘하면서도 좀 치명적인 문제가 많았어서 이러한 하드웨어를 좀 더 안정화하고 마무리하였고, 세 번째로 이제 파츠 피더가 아무래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했던 이제 지지대는 처음과 좀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렇게 투입구를 만들어서 밑에 지지대를 제작을 하였고, 티처블 머신러닝을 위한 캠의 고정을 위해서 이렇게 토대 지지대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이 이제 파츠 피더입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가 이것이 이제 벨트와 모터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접합부가 자꾸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벨트가 갈 때 벨트가 기존 경로를 이탈해서 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좀 빠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좀 기계적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풀리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축을 좀 더 연마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세 번째 파츠피더 개선인데요. 사실 처음에 파츠피더 생각했던 것은 물레방아에 날개를 달아서 그 다음에 투입구에서 문을 열어주면서, 투입구에 문이 달려있어서 투입구에 문을 열어주면서 페트병 하나씩 집어가는 구조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후 문제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투입구와 파츠피더 쪽이었는데요. 기존의 파츠피더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파츠피더가 아까처럼 물레방아가 돌면은 날개가 여기 안에 있는 문을 열어주면서 페트병 하나씩 집어가고, 페트병은 경첩을 문에 달아서 밖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건져 올리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파츠피더가 아무래도 집어가면서 좀 페트병이 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페트병이 한두 개 남았을 때는 바닥에 이제 맨 끝에 하나가 뭐 끝에 걸쳐 있다거나 아니면 문 양쪽에 옆으로 위치하고 있다 보면은 문을 열었을 때 페트병이 이제 가운데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날개가 집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투입구의 밑면에 문을 설계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밑면에 문을 설계를 하고, 이제 문은 이것은 이제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좀 문이 있다고만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문을 앞에서 봤을 때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파츠피더 날개가 이렇게 밑에서 들어오면은 문이 여기까지만 열리게 되어서 이것은 이제 페트병 하나 정도의 크기만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날개는 페트병을 하나만 집어갈 수 있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현 난이도도 높고 구현을 시작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고 재료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현 난이도가 많이 높아가지고 기각을 하였고, 또 이거는 다수의 페트병까지 수거해갈 확률도 꽤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해결 방안이 투입구의 밑면을 제거한 다음에
기존의 파츠피동이 이렇게 날개만 있었는데 날개를 제외한 영역에 저런 식으로 벽을 생성하여서 필구에 이렇게 페트병이 내려오면은 파츠피더 날개가 들어올 때는 페트병을 집어갈 수 있고 날개가 이제 올라가서 벽이 이제 오게 되면은 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페트병이 내려오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서버모터와 티처블 머신의 연계였는데요. 이게 일단 밑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간략히 설명하자면은 티처블 머신의 이제 판별을 연결해서 이제 판별을 해주는 P5JS 웹 에디터고요. 그다음에 아두이노가 있고 중간에 이제 아두이노와 이 P5JS 웹 에디터를 연계해줄 P5JS 시리얼 컨트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계를 했을 때 데이터가 부정확하면은 이게 클래스 파일을 하면은 출력이 나오는 값이 얘가 이 색깔이냐 아니면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페트병이냐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페트병이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모터에 이제 순식간에 이쪽으로 움직여라 아니면은 몇 도로 움직여라가 딜레이 없이 계속 들어가게 돼가지고 모터에 저희가 이제 자꾸 튕기는 이유를 얘가 이제 자꾸 종료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서버모터가 0.2초 동안 최대 60도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별을 했을 때 순식간에 값이 튀게 되면은 모터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강제로 종료돼가지고 P5JS 시리얼 컨트롤도 종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력 레이블 값 안정화가 필요했는데요. 출력 레이블 값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는 처음에 티처블 머신의 이제 클래스를 3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색깔이 있거나 그런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페트병, 그리고 세 번째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페트병, 이렇게 해서 유색깔의 페트병을 전부 다 첫 번째 클래스에 넣고 무색깔의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페트병은 세 번째 클래스에 전부 넣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색은 사실 판별을 잘 하는데 무색이 이제 오게 되면은 약간 채도, 광도, 조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끔 이제 빛이 반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무색 페트병의 뚜껑에 의해서 약간 유색으로 판단할 때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 아예 그냥 티처블 머신을 전부 다 제품 하나 클래스로 나누자 해서 클래스를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었고 티처블 머신 모델의 정확도 상승을 위해서 좀 더 학습 데이터를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서버모터의 문제는 이제 조금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딜레이를 줘서 0.5초씩마다 사진을 판별하도록 바꾸었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종합해서 완성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100% 분류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확률이 꽤 높지도 않고요. 하지만 0%였던 분류 확률을 저희 이제 최대한 능력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을 하였고 이러한 것이 이제 의미 있게 경험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